리브가의 행복 낭독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 로이스 L. 헤이지움. 박정길 옹주. 오늘은 무릎이 아파서 이 책을 펼쳐들었어요. 모든 질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적의 과정, 코스 미러클에서는 모든 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라는 구절과 아플 때마다 주위를 살펴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당신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야. 말로 당신이 제일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용서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알 필요가 없다. 단지 기꺼이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용서하는 법은 우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잘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그들이 그때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지, 돈이 없어서인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인지, 창의력 부족해서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여태껏 다루어 온 문제는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기적이 사방팔방에 있는 것과 같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성공적이게 되며 우리 자신을 더 잘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안정감 느끼기,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는 당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인생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새로운 직업과 더 좋은 삶의 터전이 생기고 심지어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이나 남을 학대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비난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비난하는 것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식 속에 가둬서 변화를 방해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매일 매순간 내 안에 흐르는 나 자신보다 훨씬 위대함의 힘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내면의 지혜에 마음을 열고 우주에는 단 하나의 지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 하나의 지혜는 모든 의문에 답을 주고 해법을 가져다 주며 치유해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제때 적절한 곳에 순서에 맞게 나에게 다가올 것을 알기에 나는 이 힘과 지혜를 믿는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6장 변화에 대한 거부. 항상 변화하는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인식하는 것이 변화와 치유의 첫걸음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박힌 방식이 있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자각해 한다. 변화 과정에 들어서면 그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고 불평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너무 쉬워 보이거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고 싶지 않다. 거부감이 강해서 그 방법을 따라하는 생각만으로도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거부 반응이 우리의 치유 과정의 첫 단계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치유 과정이 시작된다. 초조해하는 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거부감이다. 그것은 배우고 변화하기 싫어하는 감정이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면 그 문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놓칠 수 있다. 다른 방으로 가려면 일어나서 한 걸음씩 움직여 가면 된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다른 방으로 가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문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왔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면의 힘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과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했다. 물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힘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고객에게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나 관련된 사람을 용서하는 법. 고객은 팔짱을 단단히 낀 채로 입을 꼭 다물고 버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지적하자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모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배움의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배우기 쉬운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고 쉬운 일에서 교훈을 얻기란 매우 힘들다. 사실 오늘 책을 읽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무릎이 아팠기 때문에 무릎이 아플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원인, 그리고 새로운 사고 패턴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해야 할 학원, 그 영상을 찍으려고 들어왔는데 제 무의식의 흐름대로, 제 의식의 흐름대로 조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었나 봐요. 제가 지금 두려움도 되게 강하고 분노도 넘치고 이거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찾아놨던 무릎의 페이지도 보이지 않아요. 또 다른 강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실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를 읽게 된 게 무릎이 자존심을 나타낸대요. 네. 그리고 무릎이 아플 때 가져야 되는 새로운 사고 패턴은 나는 유연하고 흐름에 잘 적응한다. 나는 유연하고 흐름에 잘 적응한다. 나는 유연하고 흐름에 잘 적응한다. 그래서 이걸 생각했다 보니까
앞에 이거를 다룬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유연하고 흐름에 잘 적응한다. 흐름에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식이 있지? 그런데 6장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떠올랐어요. 변화에 대한 거부를 지금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요거를 이해하기 앞서 또 앞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저거를 변화하기가 쉽겠구나. 그래서 용서를 먼저 해야지 좀 받아들이는 게 쉽겠구나 싶어서 그 페이지를 먼저 읽었고요. 일단 눈에 들어온 것은 비언어적 저항 단서들.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저항을 표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화질 바꾸기, 방에서 나가기, 화장실 가기, 지각하기, 아프기. 다른 일을 하거나 바쁘게 일하거나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민기적거리기, 먼 곳을 응시하기, 잡지 뒤적이기, 집중하지 않기, 먹고 마시고 담배 피우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알고 지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차, 가전제품, 하수구 등을 고장내기 등이 있대요. 그리고 인식을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을 떠올린 뒤 얼마 뒤 그 일을 하기 싫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미 당신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을 만난 것이다. 항복하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면 다음 단계로 보다 쉽게 갈 수 있다. 자신이 변화에 저항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다음에 두 단계로 해볼 수 있다. 저항하는 자신을 지켜본다. 그리고 계속 정신적으로 변화한다. 자신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잘 관찰해보라. 그리고 무조건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제가 쓸데없는 일로 낭비하면서 민기적거리기, 지금 이 저항의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보는 사람이고 잘 안 보려고 노력하고 뭐 드라마, 무장 TV를 틀어놓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왜 지금 아프냐면 TV를 보다가 잠들었어요. 되게 드문 일인데 TV를 보다가 추운 곳에서 쪼그린 채 잠들어서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조금 더 쉬면 낫겠지 싶었는데 아니지. 이 기회에 낭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제멋대로 추측하기. 우리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어쨌든 아무 소용 없을 거야. 누구누구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 성격을 통째로 바꿔야 할 거야. 미친 사람이나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지. 그들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 그들이 내 화를 어떻게 처리하겠어. 내 경우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기 싫어. 저절로 해결되겠지.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텐데.